2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좀 등락이 심할 것 같다. 상단은 2,600선 정도까지 네네.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거기서부터 조금 저는 현금 비중을 늘려가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네, 올 들어서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는데요. 또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과 함께 4월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귀해보면 그러니까요. 그죠? 연초 시장은 꽤 흔들흔들하면서 강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후의 흐름들이 금리도 이제 더 이상 인상 못한다. 이게 좀 됐는데 또 경기 유가 상승 이런 게 또 발목을 좀 부담 잡습니다.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도 네.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상고, 중저, 하고에 대한 그림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증시가 상반기는 강하고 그다음에 중반에 들어가면서 좀 조정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다시 그 조정을 극복하면은 긍정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금리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거의 금리는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 남았다라고 네. 이제 보는 시각이니까 금리에 대한 이제 논쟁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제 CPI 관련해 가지고도 지난번에 6.0이 나왔지만 이제 3월 CPI가 발표가 되는 이제 4월에는 아마 네. 이게 5% 초반까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그 주택 가격이 미국에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렌트비라든지 이런 것들 주거 비용 같은 것들이 계속 갱신되면서 하향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어느 시점에서 반영이 되느냐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이번에 긴축 그 감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OY로 보면은 여전히 감축 마이너스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일단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SVB 사태가 터졌었잖아요. 이게 실제로 금리 인상을 0.5% 정도 인상한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대출이 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앞으로도 은행 쪽에서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일종의 이제 가능성이 QT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돈은 풀렸지만 그게 실제로 이제 시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은행권에서 도는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4월 한 달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추가적인 노이즈가 크게 터질 거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일단. 네. 그리고 이제 감산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감산 때문에 어저께 유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이미 작년부터 그 오펙 플러스에서는 200만 배럴 감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거를 다 못 채우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못 채우고 있는데 추가 감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추가 감산을 하겠다고 나서 있는 오펙 플러스 그 회원국가 못 채운다는 중에서 거는 이제 감산하기로 하고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는 거죠. 아직 생산 자체가 그만큼이 안 나와요. 네. 캐파 자체가. 예. 그러니까 실제 감산력을 갖고 있는 데는 사우디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116만 배럴인가요? 근데 이제 그거 감산 얘기 나왔는데 거기서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사우디 정도 추가 네. 감산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생각보단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상고에서 그 지수 클라이막스는 어쩌면 4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상고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중저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전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이 이번엔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다. 한 6월쯤 되나요? 일단 디데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6일로 그때 연초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기술적으로 연기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근데 6월 6일 지나서도 디폴트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폐쇄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좀 끌겠죠. 근데 이제 노이즈는 분명히 있을 게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사실 정권의 재창출이냐 또는 탈환이냐를 놓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이 부분을 쉽게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결국은 인플레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돈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이제 공화당에서 몰아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SVB 사태 터진 것도 결국에는 니네가 그렇게 돈을 풀어서 금리를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진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지만 공화당에서는 그러니까 공화당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그러면
그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때 니네가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게 문제였었던 거지 나머지는 다 괜찮았다라는 취지로 갈 건데 정씨는 뭐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네 서로. 거의 뭐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뭐 거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그때 대선에서 졌다고 의사당 난입해가지고 예. 뭐그 난리치는 걸 보면은 수준이 뭐 그렇게 예.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의 원인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또 SVB 사태, 금융권 리스크에 대한 원인까지 근본적으로 이제 제기를 해가면서 싸우는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부채 한도를 크게 늘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왕에 늘릴 거 턱걸이 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늘리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을 거고. 근데 하원을 지금 이제 공화당이 쥐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쉽지 않은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노이즈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좀 안 좋게 작용을 한다고 하면 그런 노이즈가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연준이 이제 6월 그다음에 7월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연준이 정책의 행보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어떤 판단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좀 약간 정치권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고 예. 그게 좀 오발탄처럼 헛발질을 할 가능성도 또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미국이 그 시장 리스크, 금융권의 어떤 리스크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사실 덮어진 상태잖아요. 지금도 사실 열어보면은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또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국채 이슈뿐만 아니라 CMBS 문제도 지금 굉장히 부상이 되고 있잖아요. 국채는 정부에서 그거 우리가 뭐 1년 저 만기 뭐 10년 만기 받아가지고 원금 줄게 이자 줘 이런 구조지만 사실 CMBS 문제 같은 상업용 경우는 모기지 같은 경우는 예. 되게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공실률 자체가 뭐 50%에 육박한다는 말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소위 말해서 그 임대를 주고 나서 받는 금액 자체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또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악의 경우로 보면 그런 것들이 맞물려 버리면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그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묘하게 조금 6월 달 임박하면서부터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장은 저는 2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좀 등락이 심할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런 우려를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좀 땡기겠죠. 그전에 그죠? 땡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상고에서 고점을 지금보다는 4월에 좀 높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네. 거는 상단은 2,600선 정도까지 네네. 볼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저는 현금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취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저의 흐름에서는 노이즈는 그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다. 그러면 그 시점이 임박하기 전에 조금씩은 좀 현금화를 좀 시켜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튈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예측된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라는 말도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정치권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에서 이제 제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상고, 중저. 네. 예. 일단 그 정도. 그 다음에 하고는 나중에 나중에 오실 때 얘기해도 돼. 우리가 네네. 시간 좀 있고 그죠? 예. 예, 상황이 또 변동되는 걸 감안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유가 문제는 그렇게 소위 이제 시그널을 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당장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제 말씀하신 그런 토대 안에서 실적을 놓고 이제 밀당을 좀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실적은 안 좋게 나올 텐데, 네. 시장은 오히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좋게 나와도 시장이 그래 저점 지나고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타 종목들은 안 좋게 나오면 또 부담스러운 게 사실 아닐까요? 근데 지금 일단 우리나라 대표주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네. 경우를 보면은 그 최근에 외국인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좀 사죠.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 4일 동안 합쳐가지고 1,000만 주를 넘게 샀거든요. 4일 동안.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사느냐. 지금 뭐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이분한 수준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전차가 전체 이제 영업이익이 그렇고 반도체만 보면 뭐 3조 원 적자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뒤에 자료가 있는데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럴까요? 저기 예. 삼성전자 반도체와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들이 좀 이제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네. 요 그래프를 좀 일단 보시면은 네.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땡겼으면 이따가 또 할 거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1분기가
매출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제일 최저 바닥까지 1분기 1월 달 22년 3월, 23년 3월인데 네. 지금 23년 3월을 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갑자기 확 올라온 그림이 보일 겁니다. 막대 네. 그래프가. 수출액. 이거 수출액입니다. 메모리 쪽 수출액. 예. 그 수출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2분기 대비해 가지고. 음. 그러면은 지금 그 기간 근데 가격이 동안에 안 좋아졌는데 지금 사실 수출이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준 게 물량보다는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거란 네,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떡 올라온다는 거는 반도체 가격은 아직 안 돌았는데.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재고를 급하게 털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이게 지금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급하게 털어내고 있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들, 말하고 있는 회자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트렌드 포스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3분기부터는 오히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 반도체예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3분기부터 흑자가 뭐 크게 난다 이게 아니라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가격상으로는 더 떨어지지 않고 그때부터 터닝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디램 익스체인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4분기에 여기 이게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그 수요 공급량 예상치를 도표화해 놓은 건데 네. 보시면은 수요가 지금 3분기 지나면서 돌아서 가지고 4분기 때는 오히려 한 20억 달러 가까이 지금 수요가 더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 거의 비슷하게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알게 모르게 그 HBM이라고 해가지고 AI 관련된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있죠. 반도체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우리 뒤에 반도체 얘기는 따로 좀. 반도체는 어쨌든 2차 전지 다음으로 어쨌든 주도 섹터로서 보고 있는 게 반도체 IT잖아요. 네네네네. 그 부분 따로 좀 별도로 좀 얘기를. 지금 시장 얘기하다가 실적 얘기 삼성전자 얘기 나와서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더 해주신 건데. 삼성전자 쪽으로도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어쨌든 상고를 얘기할 때 상고를 한 4월까지로 본다고 하면 네. 남은 4월의 흐름들을 외국인들이 사실 주도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사실은 기관들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서 개인들이 주도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4월에 조금 더 업사이드로 간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개인 중소형주보다는 기관 외국인의 대형주 장세 이렇게 보세요? 저는 대형주 쪽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실적적인 면에서 이제 자동차 쪽도 굉장히 괜찮게 나온다는 건 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 MLCC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음.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고 네. 이재용 회장이 그 중국을 몇 년 만에 가서 제일 먼저 들린 데가 삼성전기 MLCC 네. 현장을 들리셨던 것처럼 그쪽이 지금 좀 이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시장에서는 약간 버려진 것 같지만은 조선 쪽도 역시 지금 수주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이쪽 대형주 쪽 섹터들이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고개를 들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공격적으로 못 들어오는 건 여전히 환율이 1,300원 위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가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3월 그 무역 적자가 46억 달러 적자가 났는데 줄고는 있는데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기왕이면 흑자 전환이 됐으면 하는데 그렇게 안 됐는데 그게 네. 이제 중국이 재고 축적 사이클로 봤을 때는 아직은 재고를 좀 축적하는 단계는 아니랍니다. 그게 이제 보통 한 2분기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부터 축적이 되기 시작한대거든요. 그럼 중국과 관련돼 가지고 무역 수지도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점에서 축적하는 그 선적 물량이 늘어나네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선반영해서 본다 그러면 4월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들어오고 있기는 하는데 저 섹터나 종목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도를 해서 지금 2차 전지 중심으로 네.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예탁금 총액을 보면 전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대는데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에 의해 가지고 주식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선순환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보면 2차 전지에서 일부 차익이 좀 나왔잖아요. 차익이 나오면서 그 동안에 버려져 있던 게임이나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네.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익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지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순환이 일부 나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 준다고 그러면 생각보다 장은 굉장히 강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4월 증시 흐름들 전반적인 개략적인 전략을 함께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